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ITQ 파워포인트 대망의 첫 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포인트 2021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개정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에 대한 문제, 유형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은 수험자 유의사항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게 될 텐데요. 물론 시험장에 가서 감독관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요한 유효사항과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시험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포인트들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인 시험에 대한 유의사항과 조건,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겠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지를 보게 되면 이게 파일에 대한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작성한 문서를 올바르게 저장하는 거, 기록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은요.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성명, 이름으로 저장해라 라고 되어져 있고요. 파일에 대한 저장 위치는 내 PC, 문서, IDQ 폴더 안에 저장을 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시험장에 갔어요. 시험장에 갔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하겠죠. 그러면 내 PC 문서 IDQ 폴더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수험번호 빼기 성명 형식으로 파일 이름을 저장을 하게 될 거고요. 수험번호는 8자리이기 때문에 8자리 다시 여러분들의 성함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수험번호를 잘못 입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걸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수험번호도 파일을 저장하실 때 올바르게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느냐. 이제 2024년도부터 오피스 버전이 MS 오피스 2021 버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제의 조건은 MS 오피스 2021 버전으로 설정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험지를 받았을 때 이 수험자 유의사항을 보시고 MS 오피스 2021 버전이 맞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바로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조건들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일단 먼저 보시면 슬라이드 크기, 다시 말해 문서의 크기는 A4 용지로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글이나 워드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한 장 한 장의 문서 단위를 페이지 또는 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파워포인트 같은 프레젠테이션, 발표용 프로그램에서는 한 장 한 장의 화면을 슬라이드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총 6개, 6개의 슬라이드를 1시간 동안 작성하는 문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슬라이드 1부터 순서대로 작업해라 라고 가이드가 되어져 있는데요. 꼭 순서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뭐 도형에 대해서 배점이 높기 때문에 도형을 먼저 작성하겠다 라는 것도 당연히 상관없죠. 그래서 물론 이제 순서대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서 내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부분을 먼저 끝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빠르게 하는
방법도 노하우가 될 수 있겠고요. 또는 도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도형을 조합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6번 슬라이드에서는 뭐 절반만 삽입한다거나 뭐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100% 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금 배점이 높은 부분부터 해서, 그죠? 배점이 높은 게 감점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푸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강의를 설명해 드릴 때는 쭉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략에 따라서 약간씩 순서를 다르게 수업을 들어도 지장은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조건을 보니까요.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글꼴색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작성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출력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지에 나와 있는 완성된 답안의 출력 형태를 보고 그 출력 형태에 테두리가 있는지 없는지, 글자색이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이런 것들을 따로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를 보고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까지가 시험의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 채점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출력 형태를 보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도형, 개체의 출력 형태와 다른 스타일을 적용했을 경우 감점 처리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림자가 없는데 그림자를 설정했다던가, 반대로 그림자 기능이 있는데 그림자 설정을 안 했다던가, 이런 경우를 했을 때 감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출력 형태와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문서가 동일한 형태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유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100%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IDQ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과정을 처음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 컴퓨터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런 부분들이 더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기본부터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것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 시험이라고 하는 거를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시험 문제지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1강에서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부터 조금 더 1강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저 부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번호라는 걸 작성을 해야 돼요. 슬라이드 번호라는 것은 슬라이드의 현재 쪽수, 뭐 1페이지, 2페이지, 세 번째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쭉 표시하는 건데요. 슬라이드 1번에는 생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6개의 슬라이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2번 슬라이드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만 번호가 표시되게끔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도 지금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이따 화면을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대해서는요, 하단 로고, 그리고 제목 도형이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도형이 상단에 있죠. 그래서 보시면 얘가 지금 2번 슬라이드거든요. 얘가 2번 슬라이드고, 얘가 3번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 5번 슬라이드, 6번 슬라이드예요. 보시는 것처럼요,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 공통된 부분이 있죠. 오른쪽 하단에 번호가 매겨져 있고, 그죠? 하단 가운데에는 로고가 넣어져 있고, 상단에는 정사각형과 이렇게 도형이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 슬라이드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도형과 로고는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가 어떤 기능이냐면 배경을 만들어주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배경 도형을 먼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슬라이드에 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마스터 슬라이드를 만들면 그 마스터 슬라이드 내용을 적용만 하면 모든 내용이 동일하게 반영이 되도록 설정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성해서 작업을 할 거고 1번 슬라이드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1번 슬라이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로고가 이건 따로 넣은 거예요. 이 ABC 주식회사는 따로 넣은 거고 하단의 도형과 상단의 도형이 없죠. 그리고 슬라이드에 대한 번호 에 대해서도 따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 도형, 하단 로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는 1번 슬라이드에서는 생략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림을 삽입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림 삽입.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림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로고를 넣는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내 PC에 들어가 주시고 문서 ITQ 폴더 아래 들어가게 되면 픽처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여기 문서의 ITQ 픽처 폴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림이 넣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 교환 안에도 그림을 넣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림은 총 5개의 동영상 그리고 로고 파일이 3개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가져와서 그림 삽입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실 때에는 이 위치에다가 그림을 옮겨 놓으신 다음에 그림에 대한 압축을 해제하신 다음에 이 위치에 저장을 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림 삽입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문서 ITQ 픽처 폴더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림 삽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하나하나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또 강의를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까 1번 슬라이드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총 6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각각의 슬라이드마다 어떠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워포인트를 자주 접한 분들이 아니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흐름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번 슬라이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게 이제 1 슬라이드에다가 이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도형을 삽입하죠. 그리고 도형 안에 그림으로 채워져 있고 보시면 그림에 대한 효과로서 옅은 테두리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헬스케어라고 하는 워드아트라고 하는 글자가 옆으로 변형된
그죠? 글자가 이렇게 웨이브가 진 그러한 텍스트가 삽입이 되어져 있고, 얘는 이제 글자처럼 보이지만 이제 파워포인트에서는 글자라고 텍스트라고 표현을 안 하고 워드아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워드아트를 삽입해서 편집을 한 거고요. 여기 하단에는 반사효과라고 하는 텍스트 효과까지 함께 적용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삽입한 부분까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표지 디자인을 통해서는 도형을 편집하고 워드아트를 넣고 그림을 삽입하는 게 바로 1번 슬라이드에서 작성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슬라이드 보도록 할까요? 2번 슬라이드 이제 목차 슬라이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도형, 그리고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는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동일하게 삽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이 목차 디자인을 작업할 때는 여기 이제 그림부터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삽입한 다음에 그림을 자르고 또 도형을 넣고 그다음에 텍스트를 삽입한 다음에 하이퍼링크를 삽입하고 이런 기능들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 A라고 하는 걸 선택하면 B라고 하는 위치로 이동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을 이제 탐색을 할 때에도 뉴스 기사 제목을 누르면 뉴스 기사로 넘어가고요. 그죠? 이미지를 누르면 이미지가 크게 보여지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A를 선택하면 B로 넘어가는 이러한 기능을 하이퍼링크라고 하는데, 어떠한 특정한 텍스트를 선택을 하면 뭐 2번 슬라이드로 넘어가겠다, 뭐 5번 슬라이드로 넘어가겠다, 특정한 슬라이드 번호로 이동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목차 슬라이드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벌써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3번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에는요, 텍스트와 동영상 슬라이드예요. 보시면 이렇게 영문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문 타자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입력할 필요가 있구나, 연습을 할 필요가 있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보시면 글 앞에 기호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글머리 기호라고 하는데요. 이 글머리 기호를 삽입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삽입한 다음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동영상을 삽입하는 부분까지 이 3번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를 통해서 삽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벌써 네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를 작성하는 그러한 슬라이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4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상단 도형을 작성을 하고 좌측에 도형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시험에 대한 유형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상단 도형의 경우에는 도형 두 개를 결합해서 삽입하는 게 상단 도형의 조건이고요. 좌측에 있는 도형은 도형을 삽입하고 그라데이션 효과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위쪽에 있는 색상과 아래쪽에 있는 색상이 다르죠. 이렇게 색상을 여러 개의 색깔을 조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그라데이션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그라데이션 효과를 좌측 도형에 적용하는 부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표를 삽입하고 표 스타일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제 슬라이드 두 개 남았습니다. 바로 5번 슬라이드인데요. 5번 슬라이드는 생각보다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차트를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차트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삽입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 입력을 하고 차트에 대한 제목도 넣고
그 다음에 축에 대한 설정도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의 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로막 대형으로 도형이 설정되어 있고, 또 다른 도형은 이렇게 꺾은 선형으로, 네, 보시면 차트 그래프가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에 대한 편집 기능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차트와 도형을 결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차트 디자인에서 함께 설정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부분이네요. 이 마지막 부분은 바로 6번 슬라이드, 도형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IDQ 파워포인트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했을 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 바로 도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형 자체는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도형을 넣고 그냥 그 도형에 대해서 편집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냐면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따로 설명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도형을 삽입해보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도형을 보면 물결 모양의 도형이구나. 이 도형을 보면 오각형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도형 그림만 보고도 이 출력 형태만 보고도 어떤 도형이 삽입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 슬라이드를 이제 배점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도형에 대한 특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출력 형태를 보고 여기 보시면 얘는 테두리가 이게 파선 형태로 되어져 있죠. 뭐 이러한 부분들이라던가, 그다음에 여기 산책 자전거, 저염도 천형식 이런 것들은 이제 스마트 아트라는 기능을 사용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삽입하는 부분이라던가, 그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 다이어트 사이에 연결선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형과 도형을 연결하는 걸 연결선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연결선에 대한 모양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정을 해야 되고요. 도형을 다 작성을 했다면 왼쪽에 있는 도형과 오른쪽에 있는 도형에 대해서 각각 묶기를 해줘요. 그룹핑을 해주고 왼쪽 도형에 대해서 뭐 올라온다던가 옆으로 움직인다든가 이러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설정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형 디자인에 대한 설정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만 다시 살펴볼까요? 네, 1번. 표지 디자인에서는 이렇게 도형을 편집하고 워드 아트를 넣고 그림을 삽입하는 게 1번 슬라이드 표지 디자인이었고요. 2번 슬라이드는 목차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넣고 하이퍼링크를 넣고 그리고 그림을 넣고 자르게 하는 부분이었고요. 3번 슬라이드는 텍스트와 동영상을 배치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글머리 기호를 삽입하고 텍스트를 삽입, 편집하고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삽입하는 부분. 4번 슬라이드는 표였죠. 상단에 있는 도형을 작성하고 좌측에 있는 도형을 작성하는 부분. 가장 메인이 되는 표를 작성하고 표에 대한 스타일을 적용하는 부분. 5번 차트 슬라이드는 차트를 삽입하고 편집하고 도형을 편집하는 부분. 마지막 6번 슬라이드는 도형을 삽입하고 편집하고 또 그룹화, 애니메이션 효과 이런 것들을 설정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보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요러요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라는 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이 슬라이드에서는 요런 작업을 해야 되구나 그런 대략적인 느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3번 슬라이드가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인데 얘를 이제 4번에 작성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1번 슬라이드에서는 대략 요런 걸 작성하는구나. 4번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에서는 요런 걸 작성하는구나. 6번 슬라이드, 도형 디자인에서는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구나. 요러한 느낌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이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버전이 2016 버전이었는데 시험이 개정이 되면서 MS 오피스 2021 버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자체가 특별히 바뀌어진 부분은 없고요. 보시면 이제 그 워드 아트, 우리 아까 1번 슬라이드에서 워드 아트를 삽입했었는데 그 워드 아트가 파워포인트 2016 기준이 아니라 2021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초기에 좀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병행해서 아마 문제가 출제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위쪽에 있는 설명이 2021 버전으로 설명이 된 거고, 아래쪽 대괄호 안에 묶여진 부분이 2016 9버전 기준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대괄호 안에 묶여져 있는 부분은 9버전 MS 오피스 2016 버전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기억하고 이 위에 걸로 올바르게 시험 조건을 이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파워포인트 2021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부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여러분들께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서 보자면 이 화면이 바로 파워포인트 2021을 실행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보시면은요, 이 상단에 보여지는 이 부분을 리본 메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메뉴를 선택했을 때 메뉴가 펼쳐지는 이러한 타입의 메뉴를 리본 메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왼쪽에 보시면은요, 슬라이드에 대한 미리 보기 부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편집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 이 슬라이드 미리 보기를 통해서 각각의 슬라이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미리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도형을 삽입하고 그림을 삽입하고 이러한 편집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요 가운데에 있는 편집 공간,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편집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하단에 보시면 설명선이 있어요. 슬라이드가 현재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화면에 대한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타입이냐, 여러 슬라이드 보기냐, 이런 식으로 화면 보기에 대한 설정을 바꿀 수 있고요. 화면에 대해서 축소를 한다거나 확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편집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략적으로 파워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느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가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끝났고, 기본적인 조건에 맞는 페이지 설정하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갔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슬라이드 크기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물론 파일을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일을 저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크기를 설정하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은 4대3 비율, 16대9 비율의 화면 디자인 기본 설정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고 마지막에 내가 슬라이드 크기를 바꾸게 되면 순서나 배치가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시험을 볼 때만큼은 ITQ 파워포인트 시험을 볼 때만큼은 슬라이드 크기를 항상 A4로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편집하는 연습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순서가 엉망이 되지 않도록 해볼 건데요. 어떻게 바꿀 거냐? 우리 상단에 있는 디자인 메뉴에 들어가면은요, 슬라이드 크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슬라이드 크기는 이제 우리가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16대 9 와이드 스크린이 기본적인 슬라이드 크기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눌러서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상단에 있는 디자인 메뉴를 눌러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 크기 눌러서 사용자 지정 누르시면 슬라이드 크기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4 용지로 설정을 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슬라이드 크기가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크기를 조절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자, 우리는 16대 9 와이드 스크린을 해서 A4 용지로 맞춤으로 설정해서 크기를 조절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오른쪽에 있는 맞춤 확인을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16대 9였기 때문에 가로가 넓고 세로가 짧은 형태였는데요. 이제는 A4 용지이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가로가 조금 더 좁아지게 설정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4 용지를 설정하는 부분까지 함께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바로 슬라이드의 개수를 6개로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슬라이드 크기를 A4로 변경을 했다면 이제 개수를 6개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이 슬라이드 미리 보기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슬라이드 미리 보기 항목을 클릭을 하고 엔터 키를 눌러서 총 슬라이드가 6개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1번 슬라이드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엔터를 하나, 둘, 셋, 넷, 5번 눌러서 총 6개의 슬라이드가 만들어지도록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인 설정은 모두 다 끝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험장에 갔다라고 하면 파일 저장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저장하기 아이콘을 눌러서 파일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는 파일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여기 있는 저장 아이콘 눌러서 파일 저장하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찾아보기 항목을 눌러주시고 문서에 ITQ 폴더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수험번호 8자리, 지금은 수험번호를 아직 모르니까 임시로 1, 2, 3, 4, 5, 6, 7, 8이라고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함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자리 빼기 성함을 기입하고 저장을 누르면 파일 저장까지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저장을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 이왕이면 여러분들께서는 저장을 제일 먼저 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장할 때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수험번호 8자리가 여러분들 수험표에 있는 번호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저장하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시험장에 가서 가장 먼저 할 거는 슬라이드 크기를 A4로 바꾸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를 6개로 만들기 위해서 엔터 버튼을 5번 쳐서 총 6개의 슬라이드가 만들어지는 부분까지가 기본적인 페이지 설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진행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서를 편집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대망의 첫 번째 시간으로 시험에 대한 이해와 페이지 설정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편집 작업을 진행하는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